12주차 데이터 분석 입문 2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면은 제목이 12.3부터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했던 분산 분석, 회귀 분석과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다른 또 분석 기법을 굉장히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 9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9장. 그래서 여러분들 9장에 보면은 범주형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먼저 범주형 자료 분석 그러면 범주형 자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궁금한 사항이 됩니다. 범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범주형 변수가 뭐 성별 이러면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앞서 했던 T검정이나 또는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은 수치형 변수가 반응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연산이 가능하고 연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평균, Y의 평균을 중심으로 분석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범주형 변수는 성별 이런 것들은 더하기 빼기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범주형 변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분석이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이렇게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이 전개가 된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주형 자료 분석은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이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앞서 배운 기법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분석이 전개된다는 것과 차별화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범주형 자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 자료에 앞서서 범주형 변수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 성별 그러면 여자 남자 두 개의 범주가 있죠. 거기 있는 출신 지역 서울 경기 1부터 영남까지 오는 5개 범주가 있네요.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4개 범주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범주형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거기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강원도 더하기 여자 이런 것들은 안 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여러분들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성별과 같은 경우는 2개 범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항형 범주형 변수라고 하고요. 출신 지역은 서울 경기 1부터 영남 5까지 해서 그것이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번호를 부여해 놓은 거죠. 그런 것들을 명목상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노미날 그 범주형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내재적 순서가 있죠. 교육 수준이. 그래서 이런 걸 순서형, 오디날 그런 범주형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고등학교 출신보다는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형성이 되죠. 이럴 경우 리커트 척도, 특히 5점 척도나 7점 척도 이런 것들 또는 이런 범주형 변수가 있을 때 회귀 분석에서 보면 가변수 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냥 순서형 7점 척도를 수치값으로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많은 조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범주형 변수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범주형 자료는 뭐냐? 범주형 자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가 성별, 출신 지역, 교육 수준이에요. 이렇게 범주형 변수만 있거나 또는 반응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사망이다 생존 또는 반응 변수가 구매다 비구매다 이런 식으로 반응 변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범주형인 경우 범주형 자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범주형 변수의 유형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보통 명목형과 순서형으로 구분하는데 하나 더 이항형을 추가해서 보는 편이다. 명목형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범주 사이의 내재적 순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특별히 실무에서 쓰이는 예를 보면요. 직업 같은 변수가 조사회사 같은 데서는 보통 블루칼라 뭐 이렇게 노동자죠 등 7개 범주를 보통 둡니다. 순서형은 범주 사이에 내재적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커트 척도, 5점 척도 이런 게 있죠.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내재적 순서가 있는 경우죠. 이항형 같은 경우는
명목형과 순서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 판단할 때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들이죠, 여부. 예를 한번 볼게요. 교차표 같은 걸 만들 때 가로가 행, 세로가 열이죠. 행에 보면 처리가 플래시보, 가짜약을 먹었느냐, 테스트 실험약을 먹었느냐. 나타나는 열, 반응은 호전됐느냐, 호전되지 않았느냐. 이러면 가로가 둘, 세로가 둘이니까 2 곱하기 2 교차표를 그리는 거죠. 이럴 땐 처리와 반응이 다 뭐예요? 이항형인 경우죠. 이런 교차표를 그릴 때도 여러분들 항상 행과 열에 있어서 열의 반응에 해당되는 걸 두고요. 행에 인구사회적 변인을 두는 게 기본이다. 그러면 행에 있어서 예를 들어 직업하고 예를 들어서 앞서 했던 교육 수준 또는 출신 지역과 교육 수준 그러면 둘 다 그 사회의 인구학적 요인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느 걸 행열로 두더라도 관계가 없다. 두 번째는 행을 거주 지역에 범주가 4개 있다고 해보세요. 열은 지역별로 지지정당이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3개 범주가 있다고 해봐요. 이러면 행이 4개, 4 곱하기 열이 3개, 3교차표가 되죠. 이럴 때 행과 열을 모두 다 명목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지정당을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의 순서형으로 간주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분석의 성격에 따라 변수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마다 분석 기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범죄형 변수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가 통계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망이다 생조다 또는 교차표에서 성별 남자다 여자다 그러면 항이 2개죠. 그럴 때는 이항분포라는 확률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근데 연령대를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5개 범주가 있다면 뭐예요? 5항분포. 그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다항분포라고 하죠. 5항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항이 2개일 땐, 범주가 2개일 땐 2항, 항이 여러 개일 땐 다항분포에 근거하여 유의확률 즉 P값을 계산해야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페이지. 앞서 했던 예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모비율 차이 검정 2 곱하기 2 교차표죠. 여러분들 T 검정할 때 이럴 때 나오는데 보면은 독립표본의 경우 그럼 이런 거죠.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이 있다. 그럼 남자 그룹 중에 현 정부에 대한 정권을 지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가 정책을. 그것을 N1명 중에 X1명 지지. P2햇은 여자 중에 현 정부를 찬성하는 숫자 X2명의 지지율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P1햇, P2가 있고요. 공통 비율을 P햇이라고 둬서 뭐냐면 전체 남자 여자 응답자 N1 플러스 N2명 중에 남자의 지지하는 숫자 X1 플러스 여자의 지지하는 숫자를 합해서 이제 공통 비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남자가 지지하는 비율과 여자가 지지하는 비율이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거든요. 차이가 없을 때는 공통 비율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표본 크기가 적당히 클 때 Z 검정, 정규 검정을 통해서 남자의 지지율 P1 햇 빼기 여자의 지지율 P2 햇 나누기 그것의 표준 오차 공통 비율 P 햇 1-P 햇 가로 닫고 N1 분의 1 플러스 N2 분의 1을 통해서 Z 검정 통해서 합니다. 바로 이 Z 검정은 정균포로 근사한 거죠. 그래서 근사해서 여러분들 계산하는 것이 Z 검정입니다. 정확한 거는 뭐예요? 범주가 2개잖아요. 그렇죠? 남자 그룹, 여자 그룹.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예를 한번 봅시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앞서 했습니다. 성별에 따라 즉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게 조사를 해본 결과 임의로 뽑은 250명, N1명이 250명이에요. 지지하는 사람 X1이 110명이에요. 여자는 200명의 성인 여성 N2가 200명이에요. 지지하는 사람 X2가 104명이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럴 때 성별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자. 그럼 첫 번째 표본비 P1에서는 남자의 지지율 250분의 110 0.44 44%죠. 여자에 대한 지지율은 P2에서는 200분의 104 52%죠.
공통 비율은 250명 남자 더하기 여자 200명 분의 남자 지지 숫자 110명 플러스 여자 지지 숫자 104명에서 0.476이 나오죠. 앞서 정균포로 근사해서 재검정을 하면 0.440 남자 지지율 빼기 여자의 지지율 0.520 나누기 루트 공통 비율 0.476 p 햇 가로 열고 1 p 햇 0.5에서 나누기 n1 250분의 1 플러스 n2 200분의 1 하면 1.69가 계산돼 나옵니다. 우리가 95%즉 유수준 5%는 95% 신뢰 수준에서 그 정균포의 근사값이 뭐예요? 기각값이 1.96이죠. 우측으로 보면 1.96, 왼쪽으로 마이너스 1.96보다 더 마이너스 1.96보다 작거나 1.96보다 커야 기각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건 1.69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없는 모습이 손으로 계산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것을 C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슬래시 스타에서 코멘트문 두 모듈 차이에 대한 검정예에서 스타 슬래시를 했고요. CS 데이터 셋 이름은 서베이로 줬고요. 인풋은 젠더, 성별이 문자니까 달러 표시를 했고요. yes, no 해서 yes 한 사람, no 한 사람 그거를 갖다가 yes, no 해서 카운트 yes냐 no냐를 문자니까 달러 표시를 했고요. 그 숫자 카운트가 이제 빈도죠. 골뱅이 두 개에서 옆으로 입력했다. 쭉 카즈문에서 자료 입력 시작된다. 그래서 먼저 남자면서 yes라고 한 사람 110명, 남자면서 no라고 한 사람 140명, 여자 중에 yes 104명, 여자 중에 no 96명, 세미콜론 닫아 run 세미콜론 닫아서 데이터 스텝 완료. 프락 FREQ 이런 빈도 분석을 하는 것은 FREQ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이름 줬고요. 오더 이끌어 데이터는 입력된 데이터 순서대로 처리하라 이런 거고요. 남자 yes 110명이라는 건 그것이 한 110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웨이트문을 씁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카운트를 주면 되고요. 우리가 교차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블스에서 가로에 해당되는 걸 먼저 적습니다. 젠더 곱하기 세로에 해당되는 것 yes냐 no냐가 이제 나중에 yes, no로 적히고요. 슬래시에서 카이스키아. 카이스키아라고 하는 건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카이스키아 검정은 바로 정규 근사 검정과 동일하다. 그래서 카이스키아라고 하는 것은 근사 검정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 그 다음 P시어 그러면 이항 분포에서 정확하게 P값을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노 퍼센트는 전체 퍼센트는 찍을 필요가 없고 10%도 찍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 퍼센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미콜론 닫고 런해서 세미콜론 닫아서 분석 절차가 끝났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출력 결과를 보면 먼저 위에를 봅시다. 가로에 젠더 남자 여자 나와 있죠. 세로에 yes no가 나와 있죠. 남자 지지한 사람 110명, 지지하지 않은 사람 140명, 총합 250명 나와 있죠. 그래서 행백분율은 250명 남자 중에 110명을 지지해서 남자 yes 그 셀에 보면 44.00이라고 하는 지지율 44%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 여자도 yes가 104명, no가 96, 전체 조사가 200명이죠. 200명 중에 104명은 52.00%라고 하는 게 거기 행백분율이 나와 있죠. 이게 여자 그룹의 지지율이죠. 현 정책에 대한. 그리고 총합을 보면은 450명 중에 지지한 사람 예스가 21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0. 얼마죠? 0.476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통계량은 카이 제곱이라는 게 나와 있죠. 값이 얼마예요? 2.8513 찾았어요? 그래서 카이 제곱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이니까 그것을 제 값으로 환원해 보면 뭐예요? 루트 씌워주면 되죠. 2.8513에. 그럼 1.688. 아까 손으로 계산한 거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모듈 차이에 대한 검정은 교차표에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근사적 정규 검정을 한 거와 동일하다. 그에 해당되는 P값이 얼마의 확률이 0.0913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PC의 정확검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쵸? PC의 정확검정. 그것은 바로 뭐다? 여러분들 PC의 정확검정은 그거는 이항 분포에서 정확하게 구한 거고요. 거기에 맨 아래 양측 P값 보면 0.1063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맨 표본 크기 위에 있는 양측 P값
해서 0.1063. 그래서 유의항률값이 근사 검정한 거보에선 P값이 0.1063으로 좀 크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정책의 지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비율 차이 검정을 할 때 여러분들 T 검정도 뭐냐면 평균일 때는 독립이표본 T 검정을 했죠. 그것에 대한 버전이 앞서 했던 독립이표본 T 비율 검정이었어요. 그 다음에 평균 차이 검정에 있어서 대응표본 T 검정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비율에 있어서도 대응표본이 얻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 가로에 보면 A가 있고요. 세로에 보면 B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한번 묻는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나왔을 때가 있었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1월 첫째 주에 조사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또 조사했을 때 이렇게 시점을 달리해서 물어봤어요. 동일한 사람에게. 그랬더니 박근혜가 박근혜로 그대로 유지된 게 있고, 박근혜가 문재인으로 지지가 바뀐 경우가 있고, 문재인이 박근혜로 지지가 바뀐 게 있고, 문재인이 문재인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얘가 얘로 유지된 경우, 얘가 아니오로 바뀐 경우, 아니오가 얘로 바뀐 경우, 아니오가 아니오로 바뀐, 그러니까 얘가 박근혜, 아니오가 뭐예요? 문재인이라고 보면 되죠. A, B라고 하는 건 A는 11월 첫째 주 시점, B는 11월 둘째 주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료가 쌍으로 얻어졌는데 얘 아니오라고 하는 빈도로 얻어진 거죠. 비율인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카이제곱 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대응 표본의 경우에서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그런 그 통계적 성질을 이용해서 근사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든 방법이 바로 맥리마 카이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리마 카이제곱.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표본인 경우는 그냥 카이제곱 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맥리마 카이제곱 검정을 하는 게 정확하다. 뒷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세스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문은 쌍관측에 의한 두 모듈의 비교고요. 세스 데이터셋 이름은 페어 EDP라고 줬고요. 인풋은 프리 문자니까 달러, 포스트 문자니까 달러, 그 다음 빈도 카운트라고 뒀어요. 카스문에 자료 입력된 걸 보면 yes가 yes로 한 사람 63, yes가 no로 바뀐 경우 4, no가 yes로 바뀐 거 21, no가 no로 유지된 거 12명 이런 거죠. 프락 FLEQ 빈도 분석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세스 데이터셋 이름 적어줬고요. 5대 끌어 데이터 자료 입력 순서대로 처리하라고 했고요. 63명은 63이라고 하는 그 반복된 카운트라는 걸 여러분들 웨이트문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 줄에 이그젝트라는 거 보이죠? EXACT 이그젝트 해서 그 옆에 맥리맘 AMCNEM이라고 하는 맥리마 검정을 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테이블수 해가지고 사전 그 다음에 그 이후 사후 그래서 프리 곱하기 포스트 형태로 테이블을 뽑아달라 슬래시 노가 10%는 찍지 마라 이런 거죠. 전체 노 퍼센트 100분율도 찍지 마라 하면 더 좋죠. 런에서 세미콜론 닫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여러분들 결과가 나와 있어요. yes가 63, yes가 no로 바뀐 건 4명, no가 yes로 바뀐 게 21명, no가 no로 유지된 거 12명. 그래서 행 백분율은 자 프리 yes의 맨 위에 보면 총합이 67이죠. 그래서 67%입니다. 67%. 포스트의 yes 비율은 얼마예요? 세로의 yes 비율은 총합 84명에서 84%죠. 그러니까 yes의 비율이 일주일 전 프리에 비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한 이후 포스트의 67%에서 84%로 달라진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통계적으로 진짜 유의할 정도로 달라진가? 그것은 맥리마 검정이라고 하는 거기 나와 있고요. 거기 정확한 그 유의확률 값이 나와 있죠. 9.1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엄청 유의하죠? 여러분들 0.05보다 훨씬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없다라는 게 기각이 되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뒷페이지에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카파 개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번 이래 이제 찍어본 건데 뭐냐 카파라는 건 예스가 예스로 노가 노우로 이렇게 일치하는 연관성 측도 중에 하나입니다. 의학학 쪽에서는 아주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되는 카파가 0.349이고요. 그것에 대한 근사 표준 오차가 0.0965예요. 그래서 그것을 0.3496을 0.0965로 나누면은 제값이죠. 근사 제값이 나오고 그러면 아마 3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5% 이 수준에서는 그렇게 일치도가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후에 의학학 데이터를 다룰 때 혹시 누가 카파라는 것을 물어볼 때 이것은 바로 이런 일치성을 재는 그런 연관성 측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후에 다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은 출력 결과가 해석이 돼 있어요. 맥리마 검정에 의한 정확한 유의확률이 이제 0.0007로서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가 지지율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발표한 이유는 84%로서 이전의 지지율 60%보다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주변 비율에 관심이 있다. 또 대응표에 이렇게 연관성을 보는 것으로 카파 계수인데 의학학에서 많이 이용되는 거다. 예스가 예스로, 노가 노로 그대로 이제 유지된 경우죠. 이의 경우 카파 계수가 이제 0.35쯤 됐고요. 표준화해 보면은 여러분들 아무튼 3.6쯤 돼서 제값인 일적 그룹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주차는 지난주에 이어서 분산 분석과 관련되는 두 가지 기법, 요인이 두 개인데 반복이 있는 경우 블락 디자인, 반복이 있는 요인 실험, 그럴 땐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 이제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석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요. 빈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교차표의 카이 제곱 검정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대응표일 땐 맥리마 카이 제곱 검정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